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는 마블에게 있어 다소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엔드게임을 보다가 황당하거나 어리둥절했었죠. 어떻게 보면 마블이 허를 찔렀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블랙 위도우는 단독 영화가 나온다고 이미 알려졌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캐릭터로 확신하고 있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거든요. 그걸 노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졸지에 뒤통수 한 대 맞은 덕분에 깨달았던 것도 있긴 합니다. 엔드게임이 개봉할 당시만 해도 베일에 쌓여있던 이 영화가 프리퀄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였죠. So what are you going to do? I've lived a lot of lives,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는 엔드게임 이전이 배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랑 인피니티 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영화가 실험적인 시도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캐릭터의 등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었고 캡틴 마블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단독 영화가 먼저 나왔던 데 반해 블랙 위도우처럼 시간을 거슬러 프리퀄을 다룬 건 처음이니까요. 그 바람에 과연 이미 지나간 시간대인데다가 앞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캐릭터의 이야기까지 보고 싶어 할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블랙 위도우의 인기가 상당하니 저 같은 분들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그 외의 관객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한데 그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는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합니다. 제가 캡틴 마블을 어떻게 봤는지와는 별개로 저처럼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제라도 나오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게 야속한 것도 부정할 순 없네요. She's not coming back. 게다가 블랙 위도우는 엔드게임에서 죽었으니 이 영화는 속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 위도우를 되살린다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마블이 그런 짓까지 하면 실망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또 엔드게임의 공백기간을 가지고 속편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니 팬 서비스로 봐도 무방할 만큼 단 한 편으로 그치게 될 영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더더욱 의문이 생기는데 희한하게도 2달 전쯤에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의 영화를 가리켜 단독 프랜차이즈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분리시켜서 이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를 계속 보기는 힘들 거고 어쩌면 한간에 나돌았던 얘기처럼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옐레나 벨로바가 뒤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얘긴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예고편을 잠시 살펴볼까요? T'Challa told Ross what you did, so they're coming for you. 아직까지 알려진 게 거의 없긴 하지만 저는 예고편을 보고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당초 있었던 루머대로라면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는 방금 보셨던 장면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시빌워에서 캡틴과 윈터 솔저가 도망가게끔 도와줬던 것 때문에 수배자가 된 탓에 쫓기게 되면서 러시아로 간다고 했었는데 예고편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죠. 로스 장군이 등장하는 것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정작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쫓겨서 러시아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발로 찾아갑니다. 블랙 위도우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거랑 이 모든 게 시작된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걸로 봐선 아무래도 레드룸과 관련 있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온전한 삶을 박탈당한 채 강제적으로 살인기계가 되어야 하는 여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레드룸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마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캡틴이 쉴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It kind of feels personal. 그러기 위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러시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동료들인데 우선 플로렌스 퓨와 레이첼 와이즈가 연기한 옐레나와 멜리나는 나타샤처럼 블랙 위도우입니다. 알고 보니 블랙 위도우란 게 나타샤에게만 주어진 코드네임이 아니라 레드룸에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이 블랙 위도우로 불립니다. 예고편에서 옐레나가 나타샤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던가 나타샤가 옐레나를 시스라고 부르는 걸 보면 두 사람이 레드룸에서 만났던 사이란 걸 알 수 있죠. 아울러 인피니티 워에서 나타샤가 입었던 조끼를 옐레나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연도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멜리나도 레드룸 출신인 건 마찬가지지만 코믹스에서 옐레나는 나타샤를 죽이려 했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는 반면 멜리나는 주로 나타샤의 적이라고 합니다. 고로 이런 캐릭터를 영화도 물려받는다면 멜리나가 예고편에선 동료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일한 남자인 데이비드 하버가 연기한 알렉세이는 한때 최고의 파일럿이자 레드 가디언으로 활약했던 캐릭터입니다. 레드 가디언이 어떤 걸지는 보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캡틴 아메리카의 러시아 버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살까지 쪄서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마 이 영화에선 유머를 일부나마 가미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네요. Back together again. You got fat.
아직까지 누가 연기했는지도 알 수 없는 얘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태스크마스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슈퍼 솔저 세럼 같은 걸 맞은 데다가 다른 사람의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도 있어서 코믹스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팬서 등 많은 캐릭터의 능력을 복사했다고 합니다. 예고편을 유심히 보셨다면 이 대목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이건 태스크마스터와 호크아이가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다고 알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호크아이가 태스크마스터로 위장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시간상 맞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코믹스에서는 태스크마스터가 쉴드의 요원이기도 했다니까 그 시절에 호크아이와 동료였다는 설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 그놈의 부다페스트 미션 때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로스 장군을 보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젊은 시절이니까 어쩌면 나타샤가 쉴드로 이적했을 때의 상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 long way from Budapest. 이 정도 외에는 가뜩이나 알려진 정보가 극히 적은 와중에 예고편마저 얘기해주는 게 별로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분위기가 엿보이면서 의외로 액션과 음악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까지 줘서 마음에 드는 한편, 역시 나타샤가 이미 사망한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어필하기는 힘든 영화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을 남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파이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스피노프인 베터 콜 사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MCU와는 별개로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자신합니다. 블랙 위도우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엔드게임에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석연치 않게 느껴졌던 나타샤의 희생에 얽힌 논란을 이 영화가 좀만 덜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큰 이견이 없는 쪽이지만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었는지도 이해는 되는 편이라 혹시 가능하다면 나타샤의 심리를 세밀하게 그려서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